네, 이런 확산세에도 정부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괜찮은 걸까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보이는데요. 뭐 더블링 현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예측이 계속해서 틀리고 있습니다. 틀리는데 그 방향이 당초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빠르고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지난 7일에 예측을 이제 이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예측 기관들을 다 종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7일 예측을 보면 이달 말에 정점이 되고 하루에 13만에서 17만 정도가 이르는 것이 정점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어제 국내외 연구기관 10곳이 수행한 그 예측을 종합해서 어제 발표한 걸 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로 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그 가운데 정점에 이른다. 왜냐하면 10곳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개 2월 말을 지목한 그런 기관들이 몇 곳이 있었고 네. 3월 20일 부분을 지목한 그 그룹들이 좀 있었는데 그 규모는 하루에 14만에서 27만 명 정도가 확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 그룹은 14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너댓 그룹이 얘기를 했고 나머지 너댓 그룹은 25만에서 27만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3월 초쯤 20만 언저리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때 위중증이 1,000명을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측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보수적이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17만 정도가 나오는 것은 그 어제 발표한 예측치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원래 이제 일주일의 발생 분석을 보면 오늘쯤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확진 환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주말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 검사량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이 이제 주말보다 한 2배 정도 검사가 많아져서 7만 정도가 나오고 주로 이제 토요일 발표쯤 그러니까 금요일쯤에 그 주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오는 양상을 볼 때 네. 아마 이번 주에 20만까지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번 주 후반이면은 20만 명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예. 자, 그럼 확진자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소아청소년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11세 이하 확진자 증가율이 가파른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백신이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의 비율이 이제 오늘 60%가 됐습니다. 네. 성인의 접종률은 70% 정도가 됐거든요. 음. 물론 이제 저 70세 이상은 거의 90%가 됐는데 문제는 11살 이하의 그 어린이들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종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 12살에서 17살도 접종을 하도록 했는데 접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소아청소년의 확진이 계속해서 늘고 비율도 높고 전체적인 숫자도 많고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어제 우리 그 확진 환자가 뭐 9만 9천 명 정도를 볼 때 18살 이하 미성년의 비율이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 미성년이란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9살까지 그러니까 10살 미만이 2.2배 정도가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10살에서 19살까지가 1.8배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그 정부 발표는 뭐 사실 그 미성년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더라도 뭐 증상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미성년자들의 위중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그런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 문제가 아마 오늘쯤 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살 미만, 5살부터 11살까지의 백신 접종도 조만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뭐 검토 얘기는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미국 쪽은 이미 이제 그 파이자 백신이 이제 허가가 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일부 맞추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7세 이하
12살에서 17살 백신 접종을 이제 허용을 하고 난 뒤에 접종률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네.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게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는 잘 아시겠지만 mRNA 백신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 개발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후유증이라든가 대규모 접종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시험 때는 나오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맞추는 거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용량 문제가 있는 거죠.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용량을 조정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임상시험도 사실 결과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파이자 백신이 이제 0.3mg을 맞추는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대부분 미국같이 0.1mg 정도를 맞추게 되면 예방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접종 쪽으로 가는 방향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소아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개 백신 접종이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생 상황 자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백신 대규모 백신 접종 그 임상 결과 임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맞춘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참고해서 우리도 이제 허가를 내고 백신 접종이 들어가는데 노바백스는 지금 미국에서는 허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맞춘 사람이 많지 않고요. 물론 11세 이하는 아직 그 허가 신청조차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바백스는 아무래도 백신 제조 방식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만 할 뿐이지 특별히 관련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이들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감염될까 봐 또 걱정되고 또 백신 관련해서도 또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이 많은 상황일 텐데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감염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아 전용 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가 몇 곳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이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네. 델타 변이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50세 이하의 사망률은 0%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들이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5곳이 있고 소아 전용 응급실이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더구나 이제 이런 그 소아들을 다루는 병원들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그 환자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아에게 우선 배정되는 병상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아에게 소아 뭐냐면 임산부가 분만을 하고 태어난 태아, 신생아들은 당연히 따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확진된 임신부가 이제 출산했을 경우에 네. 그런 병상들은 당연히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병상은 다른 특수한 치료 시설이 치료와 진료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임신부의 그 접종률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감기약이나 소화제도 잘 안 드시잖아요. 태아에 이상이 있을까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확진될 확률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이 따로 분만을 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또 태아를 또 치료할 수 있거나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지금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아 청소년도 문제인데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법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뭐 몇몇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신생아 사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달 안에 임신부용 그러니까 확진된 임신부용 분만 병상을 200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82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54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상 자체도 부족하지만
또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 늘려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산부만을 위한 그런 병상들 또 신생아만을 위한 병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확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 확진자가 17만 명 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출구의 초입 단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어쨌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외국도 속속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일상 회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유행이 지난 국가들은 일상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야외에서 안 쓰게 조치한 나라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이런 일상 회복은 유행을 거친 뒤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행이 정점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그 치명률이나 그 중증화율이 낮긴 하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늘어난단 말이죠. 하루에 중증화율이 0.1%라고 보면 100명일 때는 1명이지만 10만 명일 때는 100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 2,000명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완전히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너무 섣불하게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